태흥행복연구원의 김태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태흥행복연구원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버 테리 해피 88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후배들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촬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우리가 업무 중에 반드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업무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으로서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통상 자기 머릿속에는 아주 많은 지식과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부분이 어떤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활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그 아이디어는 유야무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기 표현의 방법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프레젠테이션의 개요에서부터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사전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따오게 되면은 뭔가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표현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연구나 사업 따위를 계획하거나 진행하기 위하여 주요한 내용을 시청각 보조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통상 우리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그 아젠다 주제 목표가 있겠다 그죠? A 상품에 대해서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에 대한 목표 타깃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 청취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대 구성 요소를 볼 수 있고 왜 프레젠테이션이냐? 결국은 우리는 그 어떤 사항을 그 팩트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순간으로서 이 부분이 상대방 그러니까 청취자가 듣고 이해를 하여 전체적인 뜻을 모으고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맞다 안 맞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청취자 분석 및 대응 전략입니다. 자, 청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의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선택적 인식입니다. 외부 정보를 인식할 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인의 인지적 틀, 욕구, 경험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정보를 원형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재해석하여 저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청취자 요구 분석과 대응 전략을 보게 되면 그 조직의 방침 또는 목표의 부합이 되고 있는가, 청취자 문제의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 해결 대안, 수행 방법, 실행 가능성, 투자 대비 효과, 신뢰도, 향후 과제, 예상 문제점, 그리고 실패 시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에 관한 지식 정도가 어떤 레벨이 약간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벨이 높다라고 이해하면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 가능하고 그리고 경험 및 지식을 인정하고 핵심 내용 위주로 적절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약간 낮은 레벨이라고 본다 그러면 문제점만 제시하고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 용어를 지향하면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도 그냥 빌리프 신념이다 그죠? 부정적, 중립적 보고 있는데 부정적인 개념에서는 기납적 전개, 양면 제시, 신중한 태도 및 바디랭귀지, 필요성, 효과, 장단점을 균형 있게 표시하며 그리고 행동 촉구보다는 입증 절차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금기사항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가장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성격, 심리 상태, 문화적 특성, 주요 관심사 이와 같은 부분은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주제에 맞추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청취자에게 뜻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는. 자, 항상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른 관심 포인트를 고려해서 청취자가 이해하기 쉬운 경험적 형태로 비교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읽지 말고 설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을 풀어서 뜻이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물이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문장의 전후 연결을 부드럽고 명쾌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며, 핵심 주요 내용을 강조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상시 내용, 요약, 이와 같은 순으로 전개하면 좋을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뭐뭐는 뭐뭇입니다. 그리고 상시 내용은 우선, 다음은 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상시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반드시 요약이 들어간 겁니다. 이상 뭐뭐가 뭐뭐 해야 되는 이유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요. 전체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보다는 의미나 혜택을 강조해야 됩니다. 단순 사실보다는 그 사실이 청중에게 주는 의미나 혜택, 느낌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뭐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뭐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논리 전개는 연역식을 기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변 내용을 구분하여 반드시 한정된 범위, 그리고 생략 시에는 미리 예고를 하고 가감하게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청취자와 함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청취자의 경험을 자극하는 내용을 적절히 제시하고, 그리고 그 반응을 수시로 관찰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실시할 것이며, 바디랭귀지 적절한 활용으로 주의 집중을 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시, 비유, 예시, 인용을 적극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옛날 이 의학 연수를 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한 4시간 정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프레젠테이션과 그 서양식 프레젠테이션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한국식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약간 딱딱하다 그러면은 서양식은 아주 조커 마인드라고 아주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하죠, 그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My name is Terry Kim. 그다음에 보통 그다음에 바로 저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테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리 means sometimes terrible, sometimes terrific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사람 웃게 된다 그죠. 그게 불과 몇 초, 2, 3초 차이지만은 그렇게 해줌으로써 처음에 듣는 사람의 어떤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웃으면서 집중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는 이제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보통 한다 그죠. 그런데 보통 영어식 프레젠테이션을 보게 되면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보통 우리 신사숙녀가 아니고 Lady, 숙녀 신사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동양식과 한국식과 서양식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항상 조크를运用을 하라라는 부분이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및 사전 점검입니다. 충분히 이행 연습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실전과 동일하게 시각 자료를 설치하고, 그리고 순서에 맞춰 반드시 시연을 해볼 것이며, 발음이 어려운 말은 반드시 입에 붙도록 연습을 하고, 예상 질문을 반드시 만들고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유사시에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시작 부분은 특별히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부분은 특별히 연습하는 이유가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많은 관심을 끌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힘없이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다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작 단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사전 점검을 해야 되고, 준비물, 그다음에 발표자 위치, 동선, 스크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사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사를 첫 마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관심을 유발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인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인사, 그다음에 성명직 인사말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인사 순서, 인사 자세 이런 부분은 우리 동양식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단계 7단계가 있는데, 먼저 감사말이 있어요.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내용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데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말.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경,
그리고 이 청취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중간중간 의무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전체 계획 및 시간 운영 계획, 그다음 질문 운영 계획, 그다음에 배포 자료 하기 및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작이 어떤 반입니다. 시작을 잘 하셔야만이 마무리를 잘 진행할 수 있고, 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분들도, 청취자들도 반드시 전체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관심을 충분히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결 단계입니다. 결국은 질의응답과 연결하는 방법, 발표자, 스크린, 주의 집중 유도 방법, 인상적인 맺은말, 마지막 인사와 인사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마지막 암시 멘트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정리 및 결론을 어떻게 강조할 것이고, 인상적인 맺은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팔업 안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쟁에 대한 감사말, 이렇게. 그리고 감사말은 처음 및 맨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지켜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랭귀지, 이 아이 컨택이라는 말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표정 관리는 막 자신감 있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유지를 하면 되겠고,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옛날에 좀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눈을 쳐다보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 합숙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실제로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아이 컨택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만약 시선 처리가 어렵다 그러면은, 아이 컨택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약간 청중과 시선은 골고루 청중과 맞추되 반드시 그 부분이 어떤 그 청중의, 그러니까 눈보다 듣는 사람의 눈의 살짝 위라든지 밑으로 콧등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는 보통 위에 이제 원스타 투스타를 보게 되면은 이 아이 컨택이 잘 안 됩니다. 그때는 보통 눈 위를 보라, 눈썹을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우리가 콧등을 봐도 이 대화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일반 대화에 있어서도 반드시 아이 컨택은 생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 청취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청취자가 자기 눈을 안 보고 딴 데를 보고 있으면 관심이 없다. 자기도 딴 데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쭉 돌아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아이 컨택을 한 명 한 명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의 활용입니다. 이 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절도 있고 우아하게, 그리고 화면을 지시하기도 하고 청중을 지목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동작을 배제시키게 되기 때문에 손의 활용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도 적절한 음량, 속도, 정확한 발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죠? 저도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어떤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부분에서 항상 지적을 받아왔던 게 기업체에서 외국인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말을 너무 빨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말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이 고쳐나가는데 사실은 이 속도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습관인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이게 어떤 습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장단고조를 살려서, 그리고 생동감 있게 해줘야 될 것이며, 무의미한 언어 습관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표준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리 어깨는 곧게 펴고, 기본 방향은 청중을 향하고, 그리고 기본 위치는 청중, 스크린, 빔, 프로젝터 등을 고려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때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인정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매체를 활용할 때도 어떤 다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슬라이드를 끈다든지, 장비 전환을 이렇게 전부 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 지시봉, 보조 장비 이런 부분을 아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슬라이드 쇼 단축 기능도 필요하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레벨에 따라서는 별도로 이 준비하시는 분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에 대한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사람 마찬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거나 반드시 질의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예상 질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의응답을 안내를 하고 질문자 필요실은
임의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경청하고 코멘트를 하고 답변하고 이해 여부는 확인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감사 말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짧은 내용이지만 혹시 회사나 어느 단체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